하나증권 관계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오신 건 아니죠? 저희 회사 웹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섞으면 되겠죠. 인버스? 경우마다 틀리지만 따위의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한 7%, 8%라고 하죠. 그거 먹고 배가 부른가? 하지만 촬영 시간이 다소 길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목이 아프다. 이런 복잡한 지표들을 사실 한 군데서 간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증권 가시면 되죠. 아? 하나증권 유튜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지표가 발표되고를 계속 올려주십니다. 하나증권 관계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오신 건 아니죠? 저희 회사 웹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찾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떠먹여 주시는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쇼츠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 대상 알기로 들어갈 텐데 전문가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채권도 있고 뭐 금투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사실 이 투자라는 게 딱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배분을 하면 좋을지. 이 투자 대상을 안다는 거는 아까 모두에 제가 강조드렸던 네. 손실날 수 있는 위험. 부분을 막는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답은 없으니까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빗대서 설명을 드리죠. 네. 저희 회사는 ETF로만 투자를 하지만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일 거고 다음으로 흔히 아는 채권이 있을 것이고 네.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부동산, 네. 인프라 자산도 있을 것이고 뭐 금을 포함한 원자재도 있을 오.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헤지펀드라는 것도 하나의 자산군으로 보고 등등해서 9가지 자산군으로 구분을 해요. 경기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어떤 아이는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는 국면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자산도 있고 빠지는 자산도 있어요. 네. 근데 빠질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자산을 섞으면 되겠죠. 인버스? 경우마다 틀리지만 따위의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원자재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상황이든지 꾸준하게 수익률을 관리해내는 헤지펀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적당히 배분 비중을 달리하면서 이 정도의 먼저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마켓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자는 얘기죠. 쉽네. 별거 아니라니까 아까 뭐 이렇게 전문 용어 나온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마켓 별거 타이밍 아니에요. 어려운데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근데 사실 개미들은 비쌀 때 사서 손절을 하거든요. 어렵고 쉬운 방법 각각 한 가지씩 있죠. 어려운 방법은 내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충분한 지식과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공부해라.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점이든 고점이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네. 계속 떨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올라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건 좋은 거니까 빼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증권회사 분들이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를 중간 다 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수수료만 나가는 겁니다. 증권사만 좋은 거지. 하나증권 사랑합니다. 지난 150년 한 200년 동안의 자본시장의 정말 구루들 천재들이 통계를 쭉 내보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뭐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마켓 타이밍이 있고 네. 또 그다음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영어로 스탁 피킹이라는 게 있고 스탁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잘 고를래. 3번째가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 아까 제가 주식 채권 실무부터 했지. 네네네. 투자 전략으로 배합하는 마켓 타이밍, 스탁 셀렉션, 자산 배분 중에 어떤 게 가장 압도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더냐? 종목. 그건 아니겠죠? 마켓 타이밍, 스탁 셀렉션은 불과 6%밖에 안 돼요. 오. 그래서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예. 거고. 익절을 몇 프로를 먹으면 예를 들면 빼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심플하죠. 네. 기관 투자가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뭐 1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연말 되면 이제 평가도 받아야 되고 북클로징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항상 수익률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네. 뭐 한 7%, 8%라고 하죠. 그런 것만 해도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먹고 배가 부른가? 이게 네. 매년 7%만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산술적으로 70%죠. 네. 복리효과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 가까이 될 겁니다. 와, 그래요? 레버리지 섞어가지고 6개월 만에 막 100%, 200%. 사실 이제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은 모르겠지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거에는 맞았죠. 1970년, 80년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 1년 GDP 성장률이 네. 18%, 20%였습니다. 어. 1년에 20%씩 와. 상승했어요. 올해 우리나라 1년 GDP 성장률이 몇 프로 기대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잘해야 1% 기대됩니다. 와, 진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네요. 미국 GDP 1년 GDP 성장률이 2%, 4%, 3%, 2%. 이번에 3, 4분기에 GDP 성장률이 몇 프로 기대되는 줄 아세요, 미국이? 2%? 3%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네요.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아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자체가 계속 고꾸라지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그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거다. 차라리 주식 쪽은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반가운 말씀이 그래서 저는 네.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이미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사실 타이틀에서 말씀해주신 투자 로드맵, 그래서 투자 로드맵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조금 더 숫자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고 이 실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만 하십시오. 네. 원칙은 뭐냐면 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갖고 가야 되겠죠. 주식에는 뭐 한 20%, 30% 정도. 어. 좀 낮은 수준에서 점점 5년차, 10년차 갈수록 늘려가는 방법. 아. 또 하나는 투자 자산 중에도 내가 잘 아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조금씩 노출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넣고 그 나머지는 배분이 되는 ETF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투자 방법도 한꺼번에 막 목돈을 넣는 것보다 네. 10만 원 쓰고 5만 원 쓰고 5만 원 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투자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자산의 그래도 한 20% 정도를 조금 해서 공격적인 거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학습 범위. 네. 기업과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단위의 경제, 우리나라 경제, 글로벌 경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움직이는지를 선행을 한 다음에 소액하는데 굳이 뭐 간접 투자합니까? 직접 투자를 해봐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5년 차가 되면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였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제가 딱 이 정도거든요. 네. 5년 차. 그럼 이제 고위험을 뭐 30%라고 써놓긴 했는데 네. 뭐 반반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지만 그럼 레버리지를 한 30%로 좀 늘려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는 좀 그거죠.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위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산군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자산이 주식? 주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네, 주식 가장 전체. 안전한 자산은 그래도 채권 중에 국채. 국채. 중간 자산이 뭐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스트림 다운해서 깊이 들어가 보자는 얘기죠. 네. 채권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 몰라요. 채권을 공부해요. 알고 주식을 할 수 있지만 네. 주식만 하고 채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식견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채권을 하고 이제 주식 일변도로 살살 해보셨다면 네. 이제 경험이 좀 쌓였다는 전제로 자산군별로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뭐 인프라, 헤지펀드, 커머더티, 원자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제한적으로 한번 이제 엑스포저를 가져가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 적립식 뭐 유지하되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 내가 조금 확신이 생겼어. 그래? 그럼 이거 조금 더 많이 한번 넣어볼까? 매크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매크로의 변수들은요. 지정학적인 움직임, 정치적인 움직임 네. 이 두 가지가 상단에 있어요. 네. 가장 영향력의 폭이 넓어요. 이제 10년 차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네. 어느 정도 알 거 알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조금 액티브하게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저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헤지 용어로만 하셔라. 근데 헤지펀드가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개인도 헤지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헤지펀드 전략을 쓰는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ETF가 금융상품의 끝판왕이라고 봐요. 우와. 투자 형태 같은 경우는 네. 이제까지는 1년 차에는 직접 조그만 소규모니까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되면 알 거 아시고 경험이 쌓이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건 내가 커버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치. 그럼 그때 일부를 저 같은 또는 뭐 PB 같은 분들한테 수수료 조금 주고 네. 맡기는 게 차라리 편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 비싸지 않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한 하여튼 버전으로. 네.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각자 좀 해당되는 거 뭐 보시면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참고만 하셔라. 네. 긴 시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충환 대표님 감사드리고 학생도 그리고 선생님도 각자 이제 서로에게 어떤 학생이었고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그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 이춘광 대표님께서 유튜브를 여셨습니다. 오. 이춘광의 머니픽 찍으시면 나옵니다. 이춘광의 머니픽을 제가 홍보를 해드렸으니까 제 강의 평가 점수를 좋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제 도파민을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파민 억제기세요. 진짜 억제를 많이 해주셨고 투자를 조금 더 냉철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촬영 시간이 다소 길었다. 한 4.5점. 역대급 점수 아닌가요?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니니님 그 에너지와 뭔가를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하는, 제가 오히려 더 리프레시 받고 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도 할 겸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강의 점수는 한 4.8점? 너무 길어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네, 강의 평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게스트가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뽑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니니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짜잔. 뭐죠? 1? 1입니다. 1. 숫자 1. 국내 주식 1위? 수익률 1위? 누구지? 네, 다음 게스트분 뽑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춘광 대표님께서 구독자 이벤트용 가차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춘광 대표님께서 뽑아주실 가차에는 해외 주식 총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나이키, 알파벳 이렇게 총 5개 우량한 주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어떤 거를 뽑아야 할지는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죠? 가장 비싼 걸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걸 뽑아주셔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주식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와,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우리 하나증권이 돈 좀 썼습니다. 자, 역시 하나증권. 비싼 거 뽑아주셔야 됩니다. 과연 똥손일 것이냐, 금손일 것이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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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가 나왔네요.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나이키를. 이거 구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구글라 좋지, 테슬라 좋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나이키를 뽑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가 매수하란 얘기겠죠. 저가 매수 역시. 하나증권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우리 나이키 주식 총 3분께 각각 한 주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 봤는데요. 오늘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한 말씀. 다행입니다. 네, 이춘광 대표님도 오늘 즐거우셨죠?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목이 좀 아픈 것 빼고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이 주린이들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훌륭한 게스트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니니의 해외 주식 참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네, 오랜만에 좀 사회생활을 좀 하려고 오늘 배지를 한번 달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안 달고 다니시나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레버리지 ETF나 옵션이 들어간 ETF들을 많이 하는 운용사에서 더 많이 오시더라. 개미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해외 진출.